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것도 지금 실수 전체고 공역을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역함수의 존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대1인가,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은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공역도 실수 전체라는 걸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럼 1의 우측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의 일부고요. 1의 좌측에서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의 일부니까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적당히 잘라서 이어 붙이자 이런 관점이잖아. 그러진 않니 얘들아? 예. 근데 적당히 자를 때 얘의 대칭축이 지금 x는 얼마예요? b 아니에요? 위로 올라긴 함수의 대칭축이 얘의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1의 왼쪽에서는 얘를 고르자 라는 얘기니까 1이 여기 있으면 되겠냐? 그럼 여기가 골라지는데 1대1 조건이 깨지잖아요. 여기에서. 맞아? 예. 그래서 1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의 우측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택하자는 거니까 1이 여기 있으면 마찬가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선택될 거니까. 네. 그러면 1은 이런 데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다음에 사실 뭐를 검토를 해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 부분을 오려내고 여기서 이 부분을 오려냈다고 해도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1대1은 만족하지만 그럼 치역에 이만큼의 원소가 비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 값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값은 1, 얼마냐면 얼마니? a 더하기 2b죠? 그죠? 네. 이 값도 1, a 더하기 2b여서 얘가 똑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럼 얘의 구조는 결국은 이렇게 되겠다. 이 확인이 사실 필요해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묻는 문제에서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수학을 배운 친구들은 이거 연속이군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연속함수의 조건 이용해서.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정당한 풀이가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어져야만 되는지, 공역에서 이만큼의 원소가 빠져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1대1 대응의 두 번째 조건이 위배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1대1 대응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둘이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a 더하기 4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a도 작을수록 좋고 b도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4, 즉 2가 최소값이겠네요.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되죠? 네. 51번 fx에 대하여 얘를 합성하니까 합성함수를 구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어본 게 꼴랑 하나의 함수값인데 지금 함수값 하나 구하려고 역함수를 구하겠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 맞아요? 네. 차라리 이걸 알파라고 잡으면 그러면 G의 알파는 8이다.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을 쓸 수 있잖아요. 다시 써보면 F 알파에 얘가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거꾸로 추적하면 되잖아.
사실 8이라는 건 y의 함수값이란 말이에요. 제 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8 되는 게 여기서 8 될 수도 있고 여기서 8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8이 된다면 x가 얼마여야 되니? 그럼 마이너스 7은 이 범위 안에 있지를 않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8이 된다면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8 되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이에요. 맞아? 그럼 x는 마사하고 8이 나올 텐데 어차피 2보다 작은 거 골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니고 얘겠죠. 지금 뭐 한 거냐면 8이 나오는 독립변수가 마사라는 걸 찾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f 알파가 마사구나. 똑같은 짓 또 하면 되죠. 근데 왠지 이번엔 아래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네. 저게 5면 되겠네요. 여기서 나오면 2보다 크다도 만족하고요. 네. 알파는 5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보면 하나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나오게 만들지 한쪽에서 다 나오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빠른 풀이가 가능하죠. 이해하시겠죠? 이거 무슨 말 이해되죠?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503번. 아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다. 이게 이제 일단 풀어볼게요. 가, 나만 이용해서 문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f0이 0인 건 이 상태에서 확인되죠? xy에 0, 0 넣어보면 되니까. 그죠? 그럼 f0은 0이니까 f 인버스 0도 0이겠죠? 이해하시죠? 예. 네. 그 다음에 f 인버스 2가 3이면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복잡하니까 f3이 2이면 f9가 4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죠? 근데 f9라는 값은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이 규칙이 이거잖아요. 독립변수 합을 종속변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f3 더하기 f3 더하기 f3일 거 아니에요. 저 규칙에 따라서. 그잖아. 이거 이제 선생님 저건 2개인데요. 아유 2개 하고 또 2개 하면 되잖아.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근데 f3이 2니까 이게 6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가 아니고 6이어야 돼요. 아니 여기가 6이어야겠죠. 맞는 말인가? 맞는? 아니 F9는 6이다. 아, 여기가 6 맞네요. 그죠? 네. F9는 6이다. F9는 4가 아니고 F9는 6이라고요. 얘는 지금 F9는 4다라고 써있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틀렸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디귿이 문제인데요. 네. 디귿이 참으로 문제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역함수를 가지고 나를 적용해도 되는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고 저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질문은 디귿 때문에 나왔을 것 같네요. 이게 fx 더하기 x는 fx 더하기 fx인가요? 그럼 f2x는 2fx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fkx는 kfx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왜냐면 x를 k배하면 y도 k배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비례 관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정비례 관계라고. 정비례 뜻이 뭐예요? x가 2배, 3배, 4배 증가하면 y도 2배, 3배, 4배 증가한다고. 정비례는 중학교 때부터 처음 배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는 역함수를 취해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뭐라고요? 정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례 여러분도 이미 배우셨다니까요. 언제요? 중1 수학에서. 그래서 중1 수학의 내용으로 충분히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좀 외워. 이걸 만족하는 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밖에 없어요. 독립변수의 합의 종속변수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의 합과 같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죠? 원인의 합의 결과는 결과의 합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게 되게 그 함수 단원에서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식 자체가 함수 단원에서 고빈도 출제가 된단 말이야. 보자마자 아 이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냥 fx는 ax라고 쓴 다음에 문제 풀잖아요. 그럼 100% 정답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제 말은. 예, 힘들게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54번.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별표 한 3개 줄게요. 자, 기억 일단 f가 1대1 함수이고 g도 1대1 함수이면 g서클F도 1대1 함수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1대1로 대응했고 1대1로 연결했으니까 1대1로 끝나는 거니까. 예. 이건 뭐 다이어그램 안 그려봐도 알겠죠?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예. 니은이 맞았다고 동그라미 친 학생들 때문에 아마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니은이 틀렸어요. 니은이 왜 틀렸냐면 이거의 역이 참이에요. 논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역을 참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면 역함수다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여기에다가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을 해보면 GX는 결국 F 인버스가 X가 나오는데 제가 맞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이것의 반례는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겠구나.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할 수 있다는 말은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합성했는데 항등이 되는 반례를 찾으면 저게 틀렸다는 걸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도 가치가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치가 있었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이거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너 왜 F 인버스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해설지를 펼쳐보면 발레 띵 나오고 틀렸어 너 병신 이러고 끝나잖아. 아니 근데 발레를 내가 찾으려는 어떤 의도 자체가 생겨야 찾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발레가 있지 않을까? 이걸 추측하는 근거를 내가 지금 제시한 거란 말이야. 내가 왜 F 인버스가 있다고 생각했지? 없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그 발레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요. G가 먼저니까 얘를 G라고 볼게요. 얘를 F라고 보고요. 어차피 G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명제를 역으로 뒤집으면 G가 F의 역함수란 말은 F가 G 역함수란 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여기 1이 있고 간단하게 하죠. 1, 2 있고 1, 2 원소의 개수를 최소로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러면 합성했을 때 항등이면 되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일단 합성했을 때 항등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내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냐면 F서클 GX가 아니죠. 이건 G서클 FX 아닌가? 맞네요. 네.
f의 g의 x가 지금 항등인 상태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f의 인버스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g는 1이 1로 대응한 함수고 둘이 같지가 않아요. 일단 g의 제형역에는 원소 1밖에 없잖아요. 근데 f 인버스의 제형역에는 1과 2 두 개가 있어요. 함수의 상등 조건 뭐였습니까? 정의역이 같고 이미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정의역이 갖고 있어 이미 탈락이에요. 그죠? 근데 보면 g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건 심지어 g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2가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g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찾아보니까 f의 인버스는 여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g의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죠. 이해하겠냐, 아가들? 네. 할례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F 인버스가 왜 있다고 생각하니 시작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어떨까? 2, 2, 1. 그래서 얘만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네요. 합성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되겠잖아. 예. 합성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안 돼요. 발레는 아까 그대로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해야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이고, 그쵸? 예. 근데 어차피 이것도 G와 F 인버스가 같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한 발레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니은 틀렸다. 됐니?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확실한 건 F가 G의 역함수일 때 합성하면 항등이라고 했지, 항등이라고 해서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거죠. 근데 또 웃긴 건 합성의 상등이면 대부분 역함수 관계예요. 어거지로 찾으니까 얘가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이런 문제는 함수 단원에서나 좀 보게 되지 나중에는 안 나온다 이거죠. 네. 좀 눈여겨보세요. 얘 나오면 진짜 잘 틀려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았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교재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좀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A면 B다라고 교재에 나왔잖아요. 그럼 A면 B다만 참인데 자꾸 니네가 확대 해석해갖고 B는 A인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잘못된 책을 읽는 습관을 좀 고치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앞으로 배우게 될 다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옳다고 알려준 적 없으면 일단 틀린 것으로 보고 가야 돼요. 알았니? 디귿.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미 가르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나연아, 저거 무슨 뜻이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는 뜻 아니냐? 왜냐면 a라는 거는, 지금 디귿에서 a라는 거는 fx는 f 인버스 x의 해 중 하나가 a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fa인 a라는 말은 fx는 x의 해도 a이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지 않냐? 근데 fx와 f 인버스 x라는 방정식, 저거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점 x좌표. 그 다음에 fx는 x라는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 x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명제는 뜻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역함수와 교점을 갖는다면 그건 y는 x 위에 있어.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죠. 감수함수의 경우에는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교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맞다고 생각해도 90% 이상 정답이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도 모르는 고3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틀렸어요. 아시겠죠?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y는 x에 존재하기 때문에 백날 증가함수 그려봐라. 다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감수함수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진짜 특별한 애들만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우리가 못 그려 잘. 왜 못 그리는지 내가 그림 보여줬지? 기억나? 마치 겹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손으로 그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일단 기억을 해놔. 감수함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았니? 알았어? 다음 56번 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당연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겠냐? 저렇게 휘황찬란한 곡선을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킨다고? 미친 거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x라고 써 있으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더라고. 문제가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x 어디 갔니?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경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려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반드시 그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쪽이 fx라고 돼 있으면 그냥 그리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보통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기 때문에 f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저 방정식이 ft는 t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잠깐 t라고 생각을 하면 얘도 t가 될 거 아니야. 얘도 t가 되고. t 나냐? 죄송합니다. t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점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된다고. 여기까지 하셨죠? 아, 그러면 t는 a하고 b하고 c구나. 멍청한 놈들이 a, b, c 세 개 으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건 t잖아. 우리는 x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야. 방정식의 근은 x라니까. 그거 되게 명문장이에요. 방정식의 근은 x의 값이라고.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건 t잖아. 해는 x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fx는 a인 경우도 가능하고 fx는 b인 경우도 가능하고 fx는 c인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fx는 a라는 말은 y는 fx와 y는 a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y는 a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치사한 놈들 봐라. 얘 접점 아니니까 두 개입니다. 하나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접점 아니니까 두 개예요. 일부러 지금 일부러 이런 위치에 갖다 놓은 거 같지 않냐? 그잖아. 여기 지금 접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접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냥 교점이야.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선의 두께 때문에 안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교점은 두 개 발생한다. 알았니? 이것도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발생하네요. 이거는 하나, 두 개 발생하죠. 설마 아무리 그림 못 그려도 선생님 제가 그려보니까 이렇게 네 개인데요. 이렇게 하진 않죠? 아무리 못 그려도 두 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두 개, 네 개, 두 개. 답은 8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fx로 끝난 애들은 다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야, 근데 이게 유한계의 원소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있지 않냐? 너는 이거 질문 안 했을까? 여기 있네. 바로 있네. 61번에.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 평가원에서 한번 나와서 학생들 굉장히 당황시켰던 문제인데 그 뒤로 모든 교재에 엄청나게 수록됐더라고요. 지금 똑같잖아. 똑같아. 자, 이거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유한계가 아니라서 이 8개라는 답을 제가 61번을 풀고 와서 다시 이걸 풀어볼게요. 알았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거는 x라는 아이를 f를 2번 통과시킨 거잖아. 얘는 한 번 통과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라는 똑같은 값을 함수를 한 번 통과를 시키나 2번 통과를 시키나 그 결과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지? 그냥 f에 의해서 x는 가공될 거 아니야. 그런데 f를 거치면 어떤 가공 과정은 거치겠지.
하다못해 포장을 하면 포장지를 감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포장지를 한 겹 감싸고 얘는 두 번 감싸는데 둘이 같다는 얘기야. 뭐 멍멍이 소리냐. 안 같아야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함수를 두 번 통과한 것과 한 번 통과한 것이 같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가 좀 용이해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얘기를 다시 해보자 라고 제가 말을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림이 3개 있어야 될 것 같네. 뭐야? A 소심한가 봐요. 1, 2, 3 죄송합니다. 네, 유사과학 죄송합니다. 1, 2,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손쉬운 건 뭐냐 얘들아? 이거 아니냐? F 안 쓸게 귀찮아서. 똑같은 함수잖아. 야 이런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 그지 않냐? 애당초에 fx가 항등함수인 경우야. 항등함수만 만족한다면 이 문제의 답은 한 개겠죠. 그잖아요. 한 개를 답으로 쓰면 그게 여러분의 한 개겠죠. 죄송합니다. 예. 당연히 한 개 이상의 어떤 답이 유의미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등이 아닌데 이걸 만족한다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항등이 아닌 경우보다 일단 하나라도 좀 항등이 있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알겠죠? 얘가 항등이 있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2가 2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똑같은 함수가 2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2가 3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2가 3으로 갔으니까 한 번 통과하면 2가 3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2가 3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함수니까. 근데 만약에 이랬다라고 하면 함수를 두 번 통과했을 때 3이 되려면 3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똑같은 함수니까. 그지 않냐? 그럼 3은 항등이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2는 지금 항등이 아닌데도 함수를 한 번 통과해도 3이고 두 번 통과해도 3이잖아요. 맞아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등이 아닌 원소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한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안 가도 돼요. 2는 처음부터 1로 갔어도 됩니다. 왜? 1이 이미 항등이었기 때문에 한 번 통과하면 1이 되죠. 두 번 통과해도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 항등인 원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꼭 하나라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항등인 원소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등이 아니려면 이걸 제가 항등이 아닌 원소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돼요. 야 이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겠으면 좀 외워. 근데 다수의 학생들은 이걸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 내 경험상.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그냥 외우면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는 순간 그냥 내 점수가 돼요. 아시겠죠? 알았니? 그러면 항등함수 한 개를 셌잖아. 나머지는 어떻게 셀 거냐라고 하면 항등인 원소가 하나짜리가 있겠지. 내가 지금 그린 것처럼 1만 예를 들어 항등이라고 쳐봐. 그러면 그 항등인 원소를 고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 1이 항등일 것이냐, 2가 항등일 것이냐, 3이 항등일 것이냐. 그렇지 않아? 그 세 가지가 있고 만약에 1이 항등이라고 하면 나머지 항등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1로 대응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2도 1로 대응할 거고 3도 1로 대응할 거니까 1이 항등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항등인 원소가 두 개인 상황이다. 그럼 항등인 원소를 두 개 고르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3C2잖아요. 근데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항등이 아닌 거 하나 고르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항등인 원소 고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때는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3이 지금 항등인 원소를 고르는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이 항등이 됐고 2가 항등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3은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는 거잖아. 항등인 원소만 대응하면 되니까 3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개 더하기 3개 더하기 6개. 답은 10개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겠니? 사실 얘는 항등인 원소가 3개, 얘는 항등인 원소가 하나, 얘는 항등인 원소가 2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등인 원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이해하겠냐? 이해됐어? 이걸로 아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예. 자, 가볼게요. 예. 자, 지금 문제가 똑같잖아요. 함수를 한 번 통과하든 두 번 통과하든 그 결과가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항등인 원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항등인 원소는 y는 x에 있는 원소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항등인 원소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항등이거나 즉 이미 A, B, C라는 근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x이거나 즉 y는 A에 대응하는 원소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y는 B에 대응하는 원소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세 개가 추가로 생기잖아요. y는 C에 대응하는 원소가 여기서 하나가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냥 기존의 세 개에다가 추가로 생긴 거 5개에서 8개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시 개수 세가지고 2개, 4개, 2개 해서 8개 다 해도 되고 똑같이 8개 나오잖아. 괜찮지 않냐? 치환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치환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긴 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렇게 풀면 또 아까 그거 나오면 또 그렇게 풀어야 되잖아. 마치 다른 것처럼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이해하겠니 친구들? 좋아요. 넘어가 되겠죠? 57번 집합 x가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는 두 번 합성하면 항등 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생각을 해봐. 그냥 스스로 항등이거나 아니면 2개씩 교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x에 1, 2, 3, 4, 5가 있고요. 또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걸 만족하지. 근데 항등인 원소가 존재한다 말하잖아. 그럼 이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으면 항등인 원소가 없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럼 1이 1로 가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잖아. 그럼 1을 1로 안 보내야지. 야, 1아 너 2로 가라. 근데 어쩌지 나는 한 번 더 통과하면 1로 가야 되는데 그럼 2가 1로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같은 함수니까 여기서 2도 1로 가겠죠. 이 1은 2로 갈 거고. 이걸 제가 2개씩 교환이라고 표현한 거야. 아, 그럼 1과 2가 교환을 하니까 항등인 원소가 없어도 합성함수가 항등인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3하고 4를 교환을 해야지. 교환을 했는데 5가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재한다가 참인데 참인 이유가 정의역의 원소가 홀수계이기 때문이야. 짝수계이면 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야. 2개씩 교환하면 되는 거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니? 이해가? 3개를 합성하면 그물 구조이면 항등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나왔었죠? 함수를 3번 합성한다고 하면. 아까 나왔었어요. 그죠? 예. 뭐 또 나오면 보면 되니까. 알았니? 알았냐고? 야, 니은 뭐라고 써있냐? 나야 진짜 바로 나와버렸지. 함수를 2번 통과하든 한 번 통과하든 결과가 같으려면 항등인 게 최소한 한 개 있어야 걔한테 묻어갈 거 아니야. 그 소리야. 그렇게 써있지 않냐? 항등인 원소가 최소한 한 개 있어야 걔한테 묻어가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라고. 오, 당연히 맞지. 외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외웠잖아. 항등인 원소가 있어야 걔를 따라갈 거 아니야. 아하, 그렇구나.
그나마 생각해 볼 건 세 번째인데요. 야, 이거 틀렸다는 거 알겠지? 내가 그물구조 만들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물구조 보여줄게. 이건 3번 통과해서 상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물구조를 보여주려면 좀 간격이 띄어져야 될 것 같아서 아까보다는 성의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1이 2로 가요. 하나 더 있어야지. 함수가 3개니까요. 1이 2로 가요. 그럼 얘도 같은 함수니까 2로 가야 돼요. 얘도 같은 함수니까 2로 가야 돼요. 그죠? 2가 3으로 가요. 같은 함수니까요. 이게 3으로 가야 되고 이게 3으로 가야 돼요. 근데 3이 1로 가요. 그러면 같은 함수니까 3이 1로 가야 되고 3이 1로 가야 돼요. 이게 그물구조예요. 그럼 2를 통과했을 때 결국은 3번 합산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1이 나왔잖아요. 2도 2가 된 거죠. 3도 3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것도 5개니까 나머지는 크로스로 처리하면 될까? 아, 근데 이거 어떠냐 살 필요 없어요. 뭐든이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지금 어떤에 해당하는 원소를 3개를 만들었거든요. 그잖아. 예.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간다고 쳐요. 얘들은 항등이 필요가 없으니까. 3번 합산해서 항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리면 어느 것도 항등인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잖아. 그런데 3번 합성했을 때 항등이 되는 원소가 무려 3개나 있죠. 어떤이면 존재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번 합성하면 이렇게 이걸 제가 편의상 그물구조라고 부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알겠지? 예. 그물구조로 대응하게 되면 야, 그럼 함수 4개를 합성하면 그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도 항등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겠냐, 아가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다. 이거를 내가 얘기한 거를 안 외우고 있고 스스로 판정하려면 뇌절이 와요. 뇌가 동작을 멈춘단 말이야. 알았니? 예, 아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기억해가지고 바로 해버려. 알겠지? 항등인 원소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58번) 아우, 아주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 아주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뭔 뜻이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대수 관계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 이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f1-x 감수함수 누구야 근데? 감수합니다. 예. 일단 감수함수라는 표현은 제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어쩔 건데 그래서 얘 중간이야 지금. 얘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니?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다는 말이잖아. 근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계산이 맞냐 이게? 맞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푸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저것만 가지고 안 풀 수 있고 이걸 풀어보면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 최근에 수험 풀고 있잖아. 아, 이게 선생님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 밑이 0과에 살면 부등호 바뀌고 밑이 1보다 크면 안 바뀌는 그런 효과군요. 예, 그런 효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대1 함수에서만 이런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y값이 더 작다고 해서 x값도 작거나 x값도 크거나 그런 거를 이런 형태의 함수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단 말이야.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알겠지? 이게 지금 단조 증가 함수나 단조 감소 함수에서만 이런 형태의 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알았니? 그래서 아까 누가 감소 함수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감소하게도. 네. 한 번 더 했어요. 죄송해요. 재탕 죄송합니다. 그냥 수학 수업은요 아주 조그만 재미를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덜 지루하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존내 노잼이네 씨. 또 했어. 그 새끼 또 했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와 선생님 아재 존내 아재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학생이 잠에 빠져듭니다. 아시겠죠? 예. 마음속으로 아 진짜 노잼이야 욕해도 되니까 그냥 들어요. 이참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참수의 결정 조건을 아셔야죠. 이참수의 결정 조건은 무엇입니까? 맞다 시원찮다. 야 여기서 이참수 일반형 모르는 사람 다 알지 않냐? 이참수 일반형을 보면 이렇게 써있지 않냐?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럼 너네 이거랑 이거 알면 이참수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3개 구하려면 점 몇 개 필요하냐? 그렇지. 그러면 점 3개를 선택하는데 상수함수나 일참수는 안 되겠지. 그잖아. 아 그러면 점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냥. 이 0일 때 얘를 고를 거냐 얘를 고를 거냐 얘를 고를 거냐 이런 문제란 말이야. 3가지가 있지. 그 1일 때 함수값은 뭐 할래? 3가지가 있지. 2일 때 함수값은 뭐 할래? 3가지가 있겠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2가 존나 좋아요. 2 이렇게 해버리면 상수함수니까 2차함수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상수함수는 몇 개 존재하겠니? 3개 빼야겠네? 그제?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거 1차함수잖아요. 이거는요? 이것도 1차함수잖아요. 1차함수 2개밖에 없죠. 선생님 이것도 1차함수인데요? 아 이건 점 2개잖아. 여기 하나 고르면 2차함수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2개 더 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2가 좋았나 봐요. 네, 답이 2네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좀 하는 거지. 아 앞으로 만약에 3차 함수를 배운다고 하면 미정의 수가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니까 3차 함수 확정하려면 점 4개 필요하구나. 4차 함수 확정하려면 점 5개 필요하구나.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점 2개였던 거구나. 좀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시겠죠? 예. 네. 여기까지만 하죠. 나머지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